여러분, 여기는深圳입니다. 어제 기내식을 먹었는데 대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 시간만. 중간에 기내식을 줘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생선하고 닭고기 중에서 닭고기를 먹었는데 아마 상했었나봐요. 어제 설사를 한 2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900ml 짜리를 2개를 먹고 거의 기절했다가 아침에 이제 좀 살아났어요.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쓰러져서 홍콩에 못 갈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새벽까지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여름엔 절대 기내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기내식이 게다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후각이 없거든요. 숨은 이제 코가 막힌 건 아닌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어제 먹을 때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뭔가 제가 맛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꼈거나 했을 텐데 전혀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냥 먹었어요. 근데 다 먹지도 않았거든요. 밥만 먹었어요. 근데 설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거의 관장하는 수준으로 설사를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深圳을 어제 잠깐 우리의 어디죠? 무슨 스퀘어? 타임스퀘어인가요? 그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 곳? 거기처럼 생긴 쇼핑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옷차림, 머리 모양,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언어 쓰는지, 식당에서 임금을 어떻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개발 쪽 콘텐츠들을 내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려면 일단은 시장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취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체로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는 취직하고 싶으니까 취직하려고 이것저것 스펙을 엄청 쌓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본인의 취향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남 따라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지. 그런데 평생교육 시장에서 자기 개발의 조건은 사람들이 취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뭐를 안 좋아하는지, 뭐를 했을 때 자기가 조금 고양되는 느낌이 있는지, 뭐를 했을 때 본인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지, 이런 걸 본인이 좀 본인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공부를 해서 자기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제 북방하고는 다르게 제가 북방은 여러 도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북방에서는 사람들이 취향이 뚜렷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여기는 어제 이제
옷 입는 게 다 개성이 있고 머리 모양도 참 개성 있더라고요. IT 중심? 도시답게 중국 4대 도시 중에 하나답게 너무 도시가 멋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특히 미녀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여기의 임금 수준은 어제는 물론 식당들만 보고 다니긴 했습니다만 식당의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보면 조금 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얼마 정도겠다라는 게 감이 오잖아요. 한국의 식당 임금 수준을 보면 그 식당보다 조금 더 고퀄리티 기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주겠다라는 게 감이 오죠. 그러니까 최저를 얼마나 주나 이제 그걸 보려고 어제 식당들에서 사람 구하는 그 모집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낮은 게 4,000원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5,000원. 그냥 서빙하는 게 5,000원. 그러면은 100만원 좀 안 돼요. $95만원? 그 정도? 근데 이거는 북방하고 비교하면은 2배에서 1.5배 정도 차이 나요. 북방에서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2,000원을 줘요. 근데 여기서는 5,000원을 주는 거니까 북방보다는 임금이 높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낮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한다면 내가 한 달 매출을 어느 정도 내야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서 살아남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봤어요. 확실히 너무 멋있는 도시이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건물들도 너무 멋있죠? 나가면 이런 건물들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는 거. 이게 아주 양쪽 도를 쫙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멋있게 걸어가는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홍콩에 가서 그 10월달 프로그램에 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10월달에 있는 K-뷰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뭐 네일 아트부터 화장부터 뭐 그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식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K-팝 댄스 프로그램 등등등 이런 거를 함께 개발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할 거고요. 석가장에 가서는 거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니까 한국에서 메타버스를 말은 메타버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3D 디자인부터 AI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교육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을 해서 한번 같이 협력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10월 달에는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집해 줄 수 있는 사장님들을 모셔서 같이 한번 네트워킹을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국에서 2박 3일 동안 있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한국에서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걸 모델로 해서 베트남, 중국 남방 쪽이든 북방 쪽이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등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응용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실제로 내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시각은 어떻니? 나와 다른 문화권에서 사업을 오래 해온 당신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니? 이걸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괜찮은 도움이 될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조언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서 10월 달에 같이 K-뷰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네트워킹 데이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중국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아침 8시 5분. 머리가 엉망이네. 오늘 만나는 홍콩 분은 아마 국제 언어교육센터 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 들었는데 사실은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건물은 어떤지, 학생 몇 명인지, 이제 하루에 몇 타임 굴리는지, 하원비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서 유학을 나가는 홍콩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홍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연령대하고 그 사람들의 수요는 뭐가 있는지. 그냥 한국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한국어 같죠. 근데 그 안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이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K-pop 좋아하고 한류 좋아해서 배우는 애들이 많죠. 또 유학을 가고 싶어서 배우는 애들도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스펙을 쌓으려고 배우는 경우가 있고, 직장인들도 취미반이냐 아니면 직장에서 한국어 필요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노년층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배우냐는 거죠. 왜 배우느냐에 따라서 층이 굉장히 달라져요. 중도 입국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한국인인데 홍콩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잊어버릴까봐 한국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요즘에는 4살부터 70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라권 별로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홍콩 지역의 수요는 어떤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많이 배우고 오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힘드네요. 말을 많이 했다. 어제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새벽에 똥꼬가 아파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어제는 정말 곧 내시경이 들어가도 정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장 상태가 그랬습니다. 감기는 다행히 이제 거의 다 나와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다행히 좀 회복이 돼서 좀 홍콩 여기저기도 다녀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내일 콘텐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